안녕하세요. 취미로 퀀트의 김철호입니다. 유튜브 댓글로 LAA 전략에 대해서 언급해 주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팔도 채널에 와서 LAA 전략을 다시 살펴봤습니다. 게으른 포트폴리오라고 해서 자산을 4분의 1로 나눕니다. 주식 채권 금에 각각 4분의 1씩 투자를 하고 나머지 4분의 1은 그것을 그냥 현금으로 두면은 영구 포트폴리오가 되는 것이고요. 그 4분의 1을 주식 또는 채권에 투자해서 영구 포트폴리오나 시장 대비 초과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LAA 전략은 정적 자산 배분과 동적 자산 배분, 그것이 합쳐진 형태의 자산 배분 전략이 되는 것 같아요. 주식 채권 금은 자산의 4분의 1씩 가져가니까 그거는 따로 이렇게 계산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그 나머지 4분의 1을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할 때도 모멘텀 스코어를 계산한다든지 그런 복잡한 계산을 하지 않고 호경기냐 아니면 상승장이냐 이 두 가지 조건에 의해서 투자를 하기 때문에 LAA라는 것 자체가 게으른 자산 배분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모멘텀 스코어 계산하기가 좀 힘들다,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호경기냐 상승장이냐 이 두 가지 조건만 계산하면 되니까 그런 앞선 DAA나 VAA 전략에 대비해서 게으른 포트폴리오라고 할 수 있겠죠. 게으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LAA 전략을 백테스트 해보려고 했습니다. 근데 조건을 보니까 이 호경기를 판단하는 그 조건이 미국의 실업률을 기준으로 하면은 그것이 잘 맞는다 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이것이 진짜일지 백테스트를 하기 전에 먼저 요것에 대해서 다뤄보면 재밌겠다 싶어가지고 LAA 전략 백테스트는 이번 영상 다음이나 다다음에 만들 예정이고요. 이번에는 이 실업률 지표를 가지고 몇 가지 테스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실업률은 어디서 볼 수 있느냐, 제가 백테스트 툴로 사용하고 있는 트레이딩 뷰에서 이 지표를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차트를 하나 새로 만들어 주시고요. 이 종목 티커를 입력하는 칸에 UNRATE라고 쳐보시면은 Civilian Unemployment Rate라고 해서 이런 지표가 나옵니다. 트레이딩 뷰에서는 주식이나 선물, 외환, 원자재 이런 주가 데이터 뿐만 아니라 경제 지표도 몇 가지 제공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이 섹터에서 경제 부분 쳐보시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업률이 영어로 뭘까 번역을 해봤습니다. 실업률. 그래서 번역을 해보면은 unemployment rate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한번 쳐봤어요. unemployment rate 나오죠. 그래서 눌러봤습니다. 그럼 이렇게 차트가 나오는데요. 이거는 주가와는 달리 시고저종 값이 없기 때문에 그냥 단일 값으로만 나와요. 지금은 캔들 차트 기준으로 보여주는 거고, 이것을 선 차트로 봐야 보기 편합니다. 차트 상단에 보시면 이제 시간대를 선택하는 곳 오른쪽에 이런 캔들 모양이 있어요. 눌러보시면 이 차트를 어떤 식으로 보여줄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라인을 누르시면은 이렇게 선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꽤 긴 기간 이 실업률 데이터를 보여줘요. 1948년 1월부터 보여주고요. 이거는 이제 월간 단위로 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 매월 1일에 이 데이터가 표시가 되는데 이 날짜는 지금 7월 1일로 되어 있지만 이제 7월에 실업률 데이터가 7월 말이나 8월 초에 나와서 7월로 표시를 해준 것 같아요. 제 추측입니다. 이거는 아닐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어찌됐든 실업률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데이터의 출처는 FRED, 프레드라고 읽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미국 연방준비은행 연구부서에서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네요. 여기에서 제공을 해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거는 이 미국의 실업률과 미국의 주가가 좀 연관이 있는지 그게 궁금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제가 생각한 게 그러면은 이제 상관관계 분석을 해보면 그 경향을 좀 알 수 있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앞서 만들었던 상관관계 분석 지표를 활용해 보기로 했습니다. 일단 지표를 불러오고요. 지표 속성에서 하나는 이제 실업률, 이것을 선택해야 되고, 비교 종목으로는
S&P 500과 한번 비교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S&P가 여기 있네요. SPX라고 되어 있는 이 지표를 보면 되겠죠. 그래서 결과를 봤더니 그렇게 상관성이 있어 보이진 않는데, 그렇죠? 뭐 그렇게 큰 영향은 없는 것 같아요. 같이 움직일 때도 있고 다르게 움직일 때도 있는데 90년대 말부터 해서는 조금 밑으로 더 많이 내려오는 그런 경향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 전 기간에는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렇게 뭐 상관이 있어 보이진 않네요. 그러면 다시 상관관계 분석 지표 하나를 여시고 실업률하고 ETF를 한번 분석해 볼게요. S&P 500을 추종하는 ETF SPY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거의 똑같이 나오죠. 양의 상관관계보다는 음의 상관관계가 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S&P 지수를 불러와서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비교를 클릭하셔서 SPX 이것을 불러오고 색깔을 빨간색으로 한 다음에 메인 차트와 겹쳐 보겠습니다. 이것은 단위는 다르기 때문에 스케일을 하나로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경향만 보겠습니다. 일단 한 80년대까지만 보시면 뭐 같이 올라가기도 하고 실업률이 떨어질 때 주가가 오르기도 하고요. 그럴 때는 이제 상관관계가 음의 상관관계로 가는데 그러다가 또 같이 내려가기도 하고 실업률이 오르면은 뭐 주가는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실업률이 떨어지니까 주가는 약간 오르는 모습도 보여집니다. 그래서 상관관계가 이렇게 음으로 갔다가 양으로 갔다가 들쑥날쑥하고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진다는 느낌은 안 들어요. 그런데 90년대 중후반 들어서는 그 경향이 좀 더 확실하게, 그러니까 교과서적으로 그렇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주가가 오르면 이제 실업률이 떨어지고 실업률이 오를 때는 주가는 떨어지고 뭐 실업률이 떨어져서 주가가 오르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 두 개의 움직임이 서로 반대로 간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원인이고 누가 결과인지는 알 수는 없겠지만 나타나는 현상으로는 그렇게 보여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업률을 이제 주가 움직임의 원인으로 본다면 실업률이 떨어지면은 주가는 이제 오름세로 가겠구나 하고 예측을 해볼 수 있는 거고, 실업률이 오르면은 주식이 떨어지겠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 실업률이 주식에 선행한다면은 주식을 매매하는 기준으로 써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90년대 후반부터는 이 움직임이 확연하게 반대인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 실업률을 주식 매매 기준으로 삼아도 괜찮겠다 싶어요. 그래서 LAA 전략에서는 이제 최근 실업률이 12개월 이동평균보다 높으면 이제 불경기로 보고 이제 낮으면은 호경기로 보는 것입니다. 이제 실업률이 낮아야 이제 일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래야 이제 경제가 잘 돌아간다는 증거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실업률의 이동평균을 한번 또 계산을 한번 해봐야겠죠. 그래서 이제 12개월 이동평균을 내보겠습니다. 색깔을 주황색으로 바꿔볼게요. 일단 주식은 감추고, 그럼 이 실업률과 실업률의 12개월 이동평균이 이제 데드크로스가 난다면은 이제는 이제 실업률이 떨어지기 시작하겠구나 라고 좀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거고요. 골든크로스가 난다면은 이제 실업률이 오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이동평균선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면은 여기에서는 그 판단 기준이 매월 바뀌기 때문에 약간 전략에 있어서 손해를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현재 기준으로는 일단 3월에 골든크로스가 났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불경기라고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실업률이 너무 급상승했기 때문에 좀 판단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앞서서도 물론 실업률이 크게 오르고 내린 구간이 있었긴 하겠지만 지금 이 정도로 상승한 경우는 없는 것 같거든요. 3월부터는 골든크로스, 불경기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이제 3월 말, 그러니까 4월 초부터는 아마 채권으로 투자했었어야 할 겁니다. 이 이동평균을 기준으로 한다면요. 그러면
바로 직전 영상에서 매수 후 보유 지표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써먹어 볼게요. 이 실업률의 최대 낙폭을 좀 구해 볼 건데요. 이게 제가 생각한 대로 하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해볼게요. 이거는 지금 실업률이니까 이것을 이제 역전시켜서 표현을 해볼게요. 어떻게 할 거냐면은 지금 예를 들어서 현재 이제 실업률이 10% 정도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한 90% 정도는 고용이 되어 있다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100에서 이 실업률을 뺄 겁니다. 이렇게 티커에다가 100 빼기 이렇게 써주시면은 엔터 치면은 이렇게 바로 100에서 이 실업률을 뺀 그 차트가 나와요. 그러면은 이 차트가 의미하는 것은 고용된 사람의 비율이겠죠. 맞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매수 후 보유 지표를 넣어서 최대 낙폭을 이제 구해 볼 수 있겠죠. 뭐 수익률이나 연봉률 이런 거는 이제 필요가 없고, 이제 최대 낙폭을 이제 보시면 역시나 최근이 가장 높은 최대 손실폭을 기록했다 이렇게 나오네요. 뭐 이런 방법이 제대로 된 분석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역대 이제 가장 큰 손실폭을 기록했다. 뭐 그렇게 한번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원래로 다시 돌아가서요. 그럼 채권하고의 상관관계도 한번 살펴보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채권은 TLT로 계산해보죠. 기간은 다소 짧은데요. 위아래로 크게 왔다 갔다 하면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TLT를 추가해서 얘를 같이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TLT 움직임 자체가 뾰족뾰족 해가지고 결과도 왔다 갔다 나온 것 같아요. 뭐 그렇게 크게 상관성은 없어 보이는데 일단 주식하고 채권이 음의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주식에 투자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금 아니면 다른 자산을 선택해야 하는 거고, 이제 현금보다는 이제 채권 수익률이 높을 테니까 이제 채권을 가져가는 거겠죠. 그래서 뭐 제가 보기에는 딱히 실업률과 채권의 상관성은 아주 균일하게 있어 보이진 않는다. 그것이 제 생각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LAA 전략을 백테스트하기에 앞서서 이 실업률 지표를 가지고 호경기냐 불경기냐,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주식을 매매하기에 좋은지 이 실업률과 주식의 상관관계를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호경기 불경기는 이 실업률과 실업률의 12개월 이동평균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데드크로스가 나면은 실업률이 떨어지니까 경기가 좋아진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골든크로스가 나서 실업률이 증가를 하게 되면 이제는 좀 불경기가 되겠다, 그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그 호경기 불경기 판단 기준이 맞냐 틀리냐의 문제는 아니에요. 단지 그렇게 생각하는 기준을 의미로 만들고 그것을 이용해서 백테스트를 했을 때 뭐 수익이 난다면 그대로 하면 되는 거고, 수익이 나지 않으면은 버리면 되는 거죠. 그 호경기 불경기라는 것도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말을 붙인 것이지 꼭 실업률이 낮아진다고 해서 반드시 경기가 좋아진다라고는 볼 수 없는 거겠죠. 단순히 그냥 뭐 실업률이 떨어질 때 이제 주식이 오르는 경향이 있다면은 주식을 매수하는 기준으로 삼아 볼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느끼기에는 이 90년대 후반까지는 주식과 실업률의 상관성이 없어 보이는데 이제 90년대 후반부터는 눈에 띄게 반대로 가는 그런 움직임이 느껴진다, 그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물론 이렇게 상관관계가 들쭉날쭉 하더라도 이제 실업률이 떨어질 때는 이제 호경기니까 주식에 투자를 했겠죠. 그러면은 뭐 이렇게 같이 움직이는 구간을 보면은 이제 주식은 떨어진다는 건데, 이렇게 음의 상관관계로 이제 주식이 오르는 기간들도 있을 거니까 이것들이 이제 반반씩 섞이게 되면은 그래도 주식에서 어느 정도 수익을 거둘 수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실업률을 이용해서 주식 매매의 타이밍을 정해볼 수 있다, 이런 아이디어를 얻었으니까 이제 이것을 활용해서 다른 전략, LAA 전략을 한번 백테스트 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 LAA 전략 백테스트가 완성되면 바로 또 영상을 통해 만나 뵙기로 하고요.
그 중간에 뭐 또 다른 아이디어가 있으면은 더 먼저 찾아뵐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욱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